가리키는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증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독일 증시 실제로 투자해 보신 분 손? 네, 아니면 독일의 증시에 대해서 나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 증시 주력 거래소는 어디일까요? 독일의 거래소는 바로 프랑크푸르트 이 거래소입니다. 증권거래소. 그리고 대표 지수는 닥스 30 지수예요. 우리가 가끔 유럽 증시를 전해드릴 때 프랑스 깍그 지수, 영국의 FTSE 지수,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 이렇게 세 가지 좀 봐드리잖아요. 이렇듯이 독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는 이 닥스 30 지수입니다. 그 옆에도 보면은 독일 하면은 생각나는 뭐 맥주라든지 소세지 이런 사진들이 빠지지를 않죠. 그러면 독일의 거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독일이 요즘 가장 강하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골라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 얘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 닥스 30 지수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거래 시간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8시간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럽 증시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쯤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증시 3시 반에 끝나고 시간의 거래까지 하면 한 4시쯤 끝나고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유럽 증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밤 10시쯤 되면 미국 증시 시작하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24시간 거의 뭐 이게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는 대체로 오후에 시작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유럽은 게다가 거래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점심 휴장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거래 시간도 길죠.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 제한폭 한번 맞춰주세요.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의 폭은 몇 %일까요? 보통 아시아 증시 국가들이 뭐 8%, 10%, 15% 이렇게 좀 낮은 편이고요. 우리나라도 원래 15였다가 30%로 좀 늘었었잖아요. 그렇듯 독일은 가격 제한폭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한가, 하한가 폭을 좀 맞춰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독일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들 이렇게 또 게시판에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독일 오늘은 퀴즈가 좀 쉽나요? 지금 뭐 답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지도 띄워드렸을 때부터 독일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승빈님 1000% 얘기해 주셨어요. 30%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 한번 볼까요? 유럽은요 대체로 이 주식 시장의 시발점이 네덜란드였잖아요. 이 시간에 네덜란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의 역사가 좀 길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국가들은 가격 제한폭이 대체로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우리 증시 생각하면 처음에 15%였다가 30% 되면 위아래로 막 60%씩 막 흔들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예전에 바뀔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가격 제한폭이 없다. 이러면은 악재 하나 터지거나 호재 하나 터지면은 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긴 합니다. 그런데 독일 증시는 지금 이렇게 가격 제한폭이 없어요. 그러면 독일 증시 얼마나 핫한가 한번 보시죠. 차트의 흐름입니다. 요즘 들어서 유럽 증시는 약간은 좀 주춤주춤한데 독일 같은 경우는 싱싱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의 뭐 다른 국가들 대비로 이 독일 증시가 너무너무 좋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나 대만 같이 이렇게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 그리고 또 IT 이런 시스템을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좀 증시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워낙에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10년부터 차트 그림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미국 증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 별로 잘 못 가잖아요. 약간은 물론 사상 최고치라고는 하지만은 횡보하다가 찔끔 오르고 좀 이런 식인데 독일 증시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도 전혀 꺾이지 않고 특히나 이번 3월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독일이 곧 유럽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EU에 꼭 이렇게 형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EU가 유럽 연합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은 워낙에 독일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럽 내에서 영향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써주시는 분들 보니까 벤츠 있습니다. 벤츠 타고 싶네요.
사상치고치 와우 차트 이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유럽 증시 보면서 아, 부럽다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독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총 상위를 맞춰주셔도 되고 아니면 독일 하면 생각나는 회사들 한번 써주세요. 독일이 원래 이렇게 유럽 국가 내에서도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뭐 이런 살짝은 무뚝뚝하고 이런 국민성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성실하고 그리고 뭐 잘 만들고 이런 민족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독일에서 그래서 유명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메이커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독일 브랜드들 24시간이 모자라님 폭스바겐 지금 폭스바겐이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독한 종자님도 폭스바겐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폭스바겐 자체가 독일어죠. 이 폭스가 국민의 라는 뜻이고 바겐이 이 차라고 해서 국민차, 말 그대로 국민차라는 뜻의 자동차 업체고요. 바젤사 해주셨는데 아 바젤이라는 업체도 독일 업체인가요? 아 그리고 SAP 이 업체는 잠시 후에 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아시네요. 저는 사실 이번에 준비하기 전엔 잘 몰랐어요. 바이엘은 그 제약회사 맞죠? 바이엘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준 업체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어떤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나 이렇게 시총 탑5 공개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는 업체들도 있었어요. 휘슬러 이거 밥솥 저희 집에도 있는데 네, 밥이 참 잘 됩니다. 휘슬러, 아우디도 해주셨는데 아우디도 잠시 후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슬레가 네덜란드인가요? 다른 국가 아닌가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냄비도 갖고 싶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디다스 써주셨어요. 마로니에 입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디다스가 독일 브랜드인지 몰랐는데 독일의 시가총액 탑10 고 안팎에 듭니다. 아디다스가 여기 독일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BMW도 맞습니다. 시가총액 1위더라고요. 독일에서 제가 그거까지 좀 체크하고 왔는데 도이치뱅크 이렇게 이름만 들면 알만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제치고 시가총액 탑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첫 번째로 폭스바겐 우선주가 1위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고요. 그리고 SAP, 저는 이 회사가 뭐 하는 업체인지 몰랐는데 소프트웨어 업체래요. 독일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 그리고 3위는 지멘스입니다. 여러분들 지멘스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지멘스는 뭐 여기저기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지멘스 하면 저는 약간 GE 생각나요. 네, GE가 생각나는데 제너럴 일렉트릭 그 업체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번 써주세요. 아 네슬레는 스위스 거래요. 스위스도 저희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아디다스가 독일 거구나.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 그 나라는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알겠더라고요. 지멘스가 시총이 엄청 크구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에서 봤는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멘스가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푸마도 아디다스랑 형제 업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정보를 저에게 주시네요.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전방위 산업재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린데라는 업체도 처음 들어봤는데 린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에너지 업체더라고요. 글로벌 가스 제조사인데 최근 들어서 효성하고도 일을 같이 하고요. 효성이 뭐 수소 발전소인가요? 그거 만드는데 같이 협력한 업체가 이 린데라는 업체래요. 독일 업체인데 그래서 기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보험 업체 알리안츠입니다. 이렇게 해서 탑5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을 볼지 아마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증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던 이 폭스바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듣기도 싫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괜히 파워데이 해가지고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좀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이 될 테니까요. 폭스바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시총 2위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 하면은 뭐 소세지도 있고 맥주도 있고 축구도 유명하지만 독일 차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잖아요. 좋은 명차들이 독일 차들이 많죠. 그래서 독일의 다임러도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데 다임러 그리고 BMW 다 여기 독일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임러는 벤츠 가지고 있는 그 회사예요.
이게 알아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다임러 최대 주주는 누굴까요? 그것도 약간 여행 속의 퀴즈 한번 내드릴까요? 네, 다임러가 이 벤츠 회사인데 다임러 최대 주주가 어딜까요? 자동차 업체들 쪽에 중국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리 자동차가 다임러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보면은 자동차 산업 쪽에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폭스바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국민차입니다. 앞서서 이 독일어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차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동차계의 어벤져스라는 표현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기에 엠블럼이 약간은 좀 어벤져스 표식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이 표시 보니까 그러고 보니 약간 어벤져스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모양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엠블럼을 쓰고 우선주는 코드가 VOW3예요. 그리고 보통주가 VOW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SAP의 시가총액이 1,200억 유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이 우선주 기준으로 한 1,4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위를 기록해요. 근데 좀 아마 이쯤 되면 이상한 게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시가총액 탑 10, 뭐 탑 5 이렇게 하면은 보통주거든요. 근데 제가 우선주라고 써놨죠. 폭스바겐은 왜 그럴까?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많이 보신 기사일 텐데요. 폭스바겐이 이 SAP를 제치고 독일 시총 1위로 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에도 보니까 우선주 VOW3가 1,400억 유로를 넘어섰다. 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왜 우선주, 보통주 이런 게 폭스바겐을 이야기할 때 굳이 따라 붙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우선주의 비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폭스바겐은 상장 주식수 현황입니다. 우선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이게 약간 몇 년 된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주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종목 코드를 따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주가 VOW3고 그 다음에 보통주는 VOW고 어쨌든 주가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계의 어벤져스, 그렇다면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저희 여기 게시판에도 보니까 아우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아우디가 따로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 종들이 다 폭스바겐 그룹이에요. 패밀리예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폭스바겐 있고 바로 옆에 아우디 있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저는 이 시트라고 읽나요? 이거를 몰랐어요. 그냥 아는 거 몇 개만 읽어볼게요. 벤틀리, 부가티, 그리고 이 옆에 이거 람보르기니네요. 이거 황소, 그리고 포르쉐. 이거 다 폭스바겐 그룹 겁니다. 그리고 스카니아, 만트럭, 이거 그 영화에 나올 법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만트럭. 예전에 우리나라의 만트럭 그 시승회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국내에서 잘 보지 못할 법한 굉장히 큰 사이즈의 트럭인데 스카니아는 트럭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트럭이에요? 만도 트럭인데 이렇게 굉장히 대형 트럭 라인업에다가 뭐 스포츠카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기 써주셨네요. 지독한 종자님께서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미니 다 폭스바겐 거죠?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적인 차부터 뭐 전기차 그리고 스포츠카 트럭 할 것 없이 전체적인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럼 폭스바겐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실 세계적인 업체이니만큼 전 세계의 이 경제의 사이클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럴 때 두 번 흔들렸고요. 여기 잠깐 2015년 한번 살짝 봐보세요. 2015년 쪽에 보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혹시 보이세요? 그때 주가가 많이 밀렸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2015년에 폭스바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주가가 그때 이전 수준까지 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그때 2015년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아시는 분들 정답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유튜브에 이렇게 또 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아시는 분들 없으실까요? 2015년에 폭스바겐에
정답이 나옵니다. 그쵸?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현근님 맞으신 것 같아요. 현근님이 연비 조작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디젤 게이트. 2015년에 디젤 게이트가 있었어요. 국민차라는 별명이, 이름이 무색하게 국민을 속인 거죠. 연비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특히나 독일은 이런 거 절대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삭 망했어요. 정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뭔가 또 시장에서도 버림받고 소비자한테도 버림받고 그러다가 이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거 보이세요?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주가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또 탄생 비화가 있어요. 이 비화는 약간 숙명적인 거여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이 회사의 어찌 보면 숙제였습니다. 뭐냐면은 포르쉐, 페르난데스 포르쉐라는 이 자동차 정비하시는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원이었고요. 그리고 옆에는 많이 좀 보던 사진이죠.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이 자동차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나 국민차 하나 만들고 싶어 만들어줘 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온 게 이 폭스바겐의 비틀이라는 차입니다. 폭스바겐의 입지를 굳힌 그런 자동차인데 그래서 폭스바겐이 전범 기업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범답안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 보상을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국가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다.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의 과오를 씻어내고 또 새로운 이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지난주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 있었던 이벤트. 이것이 우리 시장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파워데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 미묘한 게 있는 게 테슬라는 배터리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은 파워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이랬다가 지금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폭스바겐 주가는 이날 이후에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정말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지 테슬라는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5년에 전기차 1위 수성을 목표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테슬라 우리가 제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 근거로 지난해 하반기에 ID3라는 전기차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56,000대가 판매가 됐대요.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에 뭐 아우디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전기차를 하나 두 개씩만 내놔도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매한 게 총 합해서 23만 대랍니다. 근데 23만 대가 재미난 게 테슬라가 작년에 판매한 거의 절반 정도예요. 그러면 폭스바겐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주주서신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5년간 전기차에 350억 유로 투자할 거고 하이브리드 쪽으로는 110억 유로 투자할 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뿌리겠다. 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하겠어! 라는 의지가 정확하게 좀 드러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준호님 타이어 교체하러 오셨어요? 저도 타이어 교체해야 되는데 독일차 타고 싶은 생각이 그쵸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독일 지금 폭스바겐 배터리데이 그러니까 파워데이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폭스바겐 얘기만 쭉 나눠봤으니까 또 남자분들 자동차 관심 많으시잖아요. 시가총액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 이렇게 막 있는데 그중에 시가총액은 어떻게 돼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가 워낙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영상이 아니죠. 사진 하나를 좀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월 말입니다. 테슬라가 막 이렇게 막 급등을 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때 이 외신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게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의 시가총액을 레이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저 앞에 테슬라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2위가 도요타. 요거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이 도요타예요. 그리고 요 밑에 폭스바겐도 있고 비아디도 있고 니오도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요 밑에 보시면 보라색 현대차도 혹시 보이세요? 현대차 엠블럼도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살짝 마우스로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기 현대차 보라색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 회사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1월 달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3월 달 바뀐 현황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게 화면이 살짝 네, 제가 의도했던 건 이게 아닌데 살짝 잘린 것 같은데 뭐냐면은 테슬라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토요타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그 옆에 표를 보시는 게 더 쉽겠네요. 테슬라가 1위고 토요타 2위고요. 그다음에 3위가 지금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폭스바겐이 토요타 거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임러는 독일 회사인데 벤츠 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임러가 4위.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동차 메이커들 누가 덩치가 큰가?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제너럴 모터스 GM 있고요. 이게 탑5였고 현대차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현대차 시총이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 사이에서는 12위 정도 된대요. 12위 정도. BMW도 한 7위 정도 있으니까 독일은 좋겠어요. 그렇죠? 글로벌 이 완성차 메이커들 탑10 안에 드는 회사가 3개나 있잖아요. 폭스바겐 있죠. 다임러 있죠. BMW 있죠. 그래서 요즘에 독일 증시가 잘 가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 독일 폭스바겐도 난 좀 관심 있고 혹은 시총 상위에 있던 다른 회사들 주식 좀 사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일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는 증권사들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몇몇 업체들을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설한 증권사가 좀 소형이어서 독일 증시는 직접 투자가 안 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에 ADR 형태로 상장된 게 있어요. 그것도 그림은 같습니다. 방향성은 같으니까 그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폭스바겐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안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지르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 테슬라가 확실히 고평가긴 하네요.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키움이 있네요 해주셨는데, 네, 키움 해외 주식 투자 굉장히 여러 국가들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독일어도 술술 읽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통번역 서비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구글에 콩글리시로 쳐도 알아서 똑똑한 구글이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에 풍성하게 독일 세계, 독일 일주 아니죠? 세계 주식 일주 독일 편 이렇게 해서 꾸려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폭스바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폭스바겐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이것이 국내 완성차 업체 그리고 2차 전지 업체에 어떤 영향 미칠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위나 됐으니까 앞으로는 또 어느 정도로 덩치가 커질까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갈지 저는 또 한 주 내내 열심히 고민을 하고요. 또 풍성한 내용 가지고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찾아주세요. 안녕!